자위행위는 여러 과학 문헌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적 행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최근 연구의 합의는 적절한 치료와 관련된 고통이나 강박 없이 수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19금 썰 마스터와 함께 이번 에피소드는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이자 존재감의 마녀 삐삐뽀뽀님 삐뽀님을 오랜만에 우리 자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삐뽀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죽고 다시 돌아온 삐뽀입니다. 삐삐뽀뽀 안녕. 안 죽고 돌아오니라니. 나 너무 지금 너무 들떠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점이 감사하시죠? 그냥 이 순간 안 죽고 살아있다는 점.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운파님이랑 청취자분들 덕에 또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들뜨네요. 또 이렇게 나와주신 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삐뽀님. 어? 그래서 왜냐면 여태까지의 에피소드 중에 이제 제가 이 생산자 초대석이라고 해서 외부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을 만나서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잖아요. 근 3주 동안 들어봤는데 네. 그들이 공통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스트가 삐뽀님. 어? 너무 좋다더라. 너무 삐뽀님 너무 재밌다. 어머, 라면서 전부 다 약간 사랑을 표명해 주셨어요. 어머, 혼돈이 됐을까? 어머, 아니, 진심인가요? 어머, 그럼요. 어머. 그래서 이제 생산자 초대석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작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첫 게스트로 삐뽀님을 불러야겠다. 이거는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네, 삐뽀님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머나, 끼고만이나? 내가 이렇게 수요가 많은 K였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히히.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삐뽀님의 끼가 사실 여태까지 좀 긴장한 것도 있었고 네. 팟캐스트라서 좀 절제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정말 절제하고 있긴 한데, 우리 운파님 팟캐스트에 누가 될까 봐. 제가 좀 살짝 오늘 긴장을 좀 풀어봐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과감하다 아니면 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잘라낼 거니까요. 일단 우리 아, 자유롭게 아, 얘기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삐뽀님을 되게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초청을 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 삐뽀님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미미를 찾는 램스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매번 에피소드 잘 듣고 있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형님도 그 모임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꼭 본인한테 알려달라. 나 그 모임 꼭 들어가고 싶다. 램스 모임들 들어가고 싶다. 하고 팟빵에서도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그 램스를 언급한 저도 램스예요라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모임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혼돈이 됐을까? 아니, 나 정말 너무 금방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론 우리 미미 머라이어 캐리가 이런 게이 팬층이 두통을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럼요. 그래서 그들이 게이라는 존재성을 표명하면서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램스들은 좀 더 그런 LGBTQ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미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팬클럽 모임 자체가 사실 대중적으로 표명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딥하게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모임에 대한 존재성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나. 음. 그래서 꼭 그거를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시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저희 게릴라에 나와서 그 모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나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설레요. 제가 이제 정말 팬층이 한국에도 많은 걸 아니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정말 제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미미 너무 팬클럽을 좋죠. 만들면 미미 팬 게이 클럽을 한국에 네, 만들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빨리 실현하고 싶어요. 실현. 좋아요. 해서 우리 뽀뽀님의 성격을 또 알기 때문에 이런 감투를 쓰시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정말 너무 잘 알. 그래서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가 있으니까 일단 모임을 열어놓고 그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회장을 따로 뽑는 게 어떨까?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아이디어는 많은데 또 이렇게 리더하고 또 연락하고 이런 걸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램스 분들 중에 이 모임 꼭 만들고 싶다. 내가 총대 매겠다 음. 하시는 분들은 또 게릴라 소통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피펜포버님께 연결드리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근황 토크, 우리 게릴라를 통해서 펼쳐진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제는 다시 우리 주제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맞아요. 봐야겠죠. 그래서 19금 썰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적게는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더 많이 할 수도 음흠. 있겠죠. 하는 삶에 되게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자위, 마스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인트로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자위가 이제 죄악시 되기도 음흠. 했었고, 그리고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게 매적인 생각이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자위를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위를 해주면 전립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음. 있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릴리스가 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위와 건강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삐뽀님? 정말 일단은 이 주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자위, 마스터베이션.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은 운파님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저는 그 자위행위랑 건강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자위는 약간 이 왁자지껄하고 정신없고 분주복잡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 중에 가질 수 있는 자신을 위해 몰래 할 수 있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위로구나. 자기 위로, 자위행위.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멘탈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맞죠, 맞죠.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하루가 직장 생활에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너무 압도를 받았다. 그럼 그날 밤에는 꼭 자위를 하고 소위 말해서 딸을 잡고 잡니다. 그러면은 꿀잠을 자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이제 차차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럼 자위를 하고 네. 씻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휴지로 그냥 닦고 그냥 바로 코르륵 주무시는 건가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싹 샤워하고, 샤워를 네. 싹 한번 하고 뜨거운 물로 몸을 한번 찌지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이렇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저는 꼭 자위를 자기 전에 합니다. 자기 전에. 그리고 따로 뭐 씻지는 않아요, 거기 아래를. 사정한 거? 네. 그럼 사정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냥 몸에 체내에 이제 흡수시켜 피부에 양보하시는 어, 편인가요? 아직 제가 아직 그 급은 아니고 그 부분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런 분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네. 부드러운 휴지에 이제 정액을 감싸서 변기에 이제 음. 물을 내려서 버린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최근에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네. 어, 그럼 최근에 되게 딸을 많이 치셨겠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을까? 어젯밤에도 치고 그 전날 밤에도 치고 오늘 밤 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뼈 삭겠어, 뼈 삭겠어. 정말 힘들어. 이런 내가 너무 싫다. 우리 그럼 문파님은 자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4위. 건강에 일단 좋다는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근데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인트로 후반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 연구의 합의는 적절한 치료와 관련된 고통이나 강박 없이 수행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일부 연구 중에서 자위는 건강에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너무 강한 압박을 주면서 자위를 하게 될 경우, 음. 아니면 너무 고착화된 자세를 할 경우에 성기의 모양의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머. 아니면 지루나 조루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음. 해서 저는 자위를 할 때 옛날에는 약간 뭐 손으로 하는 거를 선호했었는데 요새는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 걸 더 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꼭 루브리를 써서 하고 어머나. 기구를 사용하세요?
저는 기구를 항상 사용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차차 얘기를 할 건데, 어머, 예, 그래서 기구를 사용해서 하고, 그럼 확실히 손보다는 마찰이나 압박이 좀 덜해요. 어머, 저도 손으로 갈아타야 돼. 아, 그 기구를 갈아타야 되나? 저는 소위 말해서 손양이라고, 아, 저는 손군이라고 해야 되나? 예, 손굿. 손군을 쓰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아, 마찰이 가면은 약간 좀 음, 그 센시티브함이 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확실히 실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손으로 했을 때가 더 빨리 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사실 각 잡고 자위를 하죠. 왜냐면 도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꺼내고 뭐 준비하고 뭐 그런 단계가 있는데 어머,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로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오늘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머, 준비를 하고 정말 각 잡고 하시네요. 신성한 행위니까 하기니까 신성한 행위긴 하니까. 신성한 행위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음,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 근데 그것도 예, 뭐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더 많이 했겠지만 뭐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도 좀 많다? 어머. 운파님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그 젊은 나이에 피 끓일 나이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네 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운동하고 집 들어오면 그냥 자기 바빠가지고 어머 세상에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봤을 때 사실 삐뽀님의 정력의 세기는 진짜 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 제가 한정령 하죠. 그렇긴 하지. 맞아, 맞아. 근데 정말 그게 건강의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위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정확히 맞물려요. 어, 그래서 건강적으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성욕도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자위랑은 건강이 되게 멘탈적으로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는 약간 개운한 느낌? 뭔가 자위를 한푹 잘하고 나면 음, 뭔가 기분이 약간 상쾌하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현자 타임을 별로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의외다. 현자 타임은 잘 안 느껴서 이제 사정을 하고 나면 막 만사가 귀찮아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없었어요. 저는 이 현자 타임 정말 어렸을 때 빡시게 왔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어떠신가요? 요즘은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냥 딸치기 바쁘고 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잠도 잘 자고 어렸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죄책감을 느꼈을까 싶을 정도로. 아, 죄책감 감에 현자 타임을 느꼈다. 네, 저는 약간 또 신실한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맞아요, 딸만 맞아요. 치고 나면 울면서 회개기도 하고 찬양 부르고 어머,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머.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러면 딸은 어쨌든 욕구가 확 들 거 아니야. 한창 혈기왕성하니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욕구를 못 참아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 일단은 어렸을 때 뭐 딸을 자위를 뭐 거의 매번 했긴 했는데 그 얼마나 그 속력을 주지를 못했겠어요. 솔직히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맞아. 근데 매일 자위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어머. 그렇게 칠 거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을까 싶어요, 정말. 어쨌든 성욕에 이제 매번 이제 불끈불끈 달아오르니까 네, 이제 해소는 했지만 그 후에 뭔가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됐을 때는 죄책감이 항상 찾아왔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 스스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종교적으로 부정당하면 음, 또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도 엄청났을 것 같아.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고 특히 그 죄책감이 너무 쩔었고 음, 정말. 여튼 뭐야,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음파님, 우리 네네. 첫 자위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좋죠. 저 생생하게 기억해요. 첫 자위. 얘기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 저는 첫 자위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좀 늦었는데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섹스라는 단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어머, 너무 순수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늦었죠. 전반적으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야동도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었고 진짜로요? 섹스에 대한 존재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아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공용 컴퓨터로 애들이 그때 음,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 미트 스핀이라는 채널이 유행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때가 딱 그런
그 저작권이나 아니면 이제 우회 차단 같은 게 별로 없는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때 당시에 인터넷의 질풍노도의 시기였었기 때문에 소리바다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불법 사이트가 엄청 유행했었어 가지고 저는 그래서 내가 게이가 됐나? 미트스핀이 첫 야동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런 통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처음 본 영상, 처음 본 야동이 남자 둘이 이제 미트스핀 아시죠?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나. 그 처음 들어봐요. 미트스핀이란 채널이 이제 야동 사이트 여러 가지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사이트였어요. 근데 음. 그 사이트가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이유가 딱 그 사이트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You spin me right now라는 그 노래가 계속 나오면서 그 어머. 짤이 재생이 돼요. 웹사이트 딱 첫 화면 엄청 크게 짤이 재생이 되는데 그 짤이 몸이 엄청나게 좋은 남자 둘이 남자 뒷사람 얼굴은 안 보여. 왜냐하면 남자가 앉아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위에 다른 남자가 포개져서 앉아 있어요. 어머. 그 상태에서 그 이제 박는 거죠. 박히는데 그 위에 있는 남자의 그 미트가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어머. 어머 너무 기갈이다. 그래서 그 사이트 명이 미트스핀이었고 돌아가니까 스핀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그 네. 고기가 돌아가는 그 짤이 계속 재생이 됐어요. 그 똑같은 노래 음. 미트스핀 노래와 함께.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첫 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자위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야동은 중학교 1학년 때 봤다. 맞아요. 그 말인 즉슨 처음 첫 자위를 야동을 보지 않고 했다는 말인데 대체 어떤 계기로 자지를 만지게 되었는지 뭐 그리고 처음 섹스와 야동의 개념도 모른 채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위를 했을 때 정행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충격 그 음. 하얀색 액체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당시에 제 방이었어요. 제 방에 저녁이었었던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그 아랫도리를 계속 만진 거죠. 어머. 그냥 근데 그때 진짜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만졌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느낌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쿠퍼액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쿠퍼액인지 몰랐는데 쿠퍼액이 나왔는데 어떤 액체가 나오니까 저는 오줌 싼 줄 알고 음. 그냥 아차차 하고 이제 휴지 근데 그게 조금 찔끔 나오잖아 처음에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휴지 갖고 와서 닦고 그냥 뭔가 오줌을 내가 지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 뭐 잘못했나 봐라는 묘한 죄책감과 함께 음. 그게 첫 자위였어요. 어머, 결국 그 최종 결과물은 보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별로 뭐 발기나 뭐 자위, 정액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성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음. 어머, 너무 음.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죠. 뭔가 되게 기분이 좋다. 계속 비비니까. 음. 그리고 뭔가 오줌을 싼 것 같은 느낌. 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삐삐뽀뽀님 같은 경우에는 첫 자위 기억하시나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첫 자위를 언제 했다고 생각하세요? 추측해 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어머, 어떻게 알았어? 어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통 그때 많이 하더라고.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 그때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더라고요. 네, 믿기시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초반에 소위 정확하게 말해서 11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집에서 이제 샤워하던 중에 갑자기 어. 그 아랫도리 그 고추를 너무 만지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당연히 발기가 시작됐겠죠. 근데 네. 그때는 약간 그 소중이를 잡고 흔드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맞아. 저도 예. 그랬었어요. 그냥 주물딱 주물딱 이렇게 만지는데 저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더니 양쪽 허벅지 안쪽이 시원해지더니 어. 갑자기 요도 이런 말 해도 될까? 네, 하얀색 이제 점액질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거 아니 어떡해. 예. 진심으로요.
아, 내가 네.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가 진심으로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 왜냐하면 성교육을 제가 6학년 때인가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받았고, 네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성장하는 거구나. 명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 그렇게 느끼긴 했고 '내가 잘못하면 너무 아픈 네, 상황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곧 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살아갔던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처음에 몸에서 나오지도 그 전에는 보지도 못한 것들이 나오니까 너무 맞아. 무서웠어요, 사실. 맞아. 약간 피토하는 것 네, 마냥 되게 어머나 깜짝이야 맞아요. 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저희의 첫 자위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보면 좀 네, 비슷했네요. 오, 그렇구나. 보통 남자애들은 다 이러나? 근데 아닌 것 같아. 제 주변에 사실 너 첫 자위가 언제야라고 물어본 적은 네. 아마 근데 없어가지고. 대부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뭔가 지식적으로 알기도 네, 전에 그냥 뭔가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게. 근데 또 이미 제 주변에도 그렇고 친구들도 사실 제가 너무 네. 늦었지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일찍 야동 본 애들도 되게 많고, 음, 그때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았어가지고 또 빨리 접한 친구들은 이미 알면서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알면서 한 친구들한테 그 첫 자위가 그렇게 인상적일까는 또 궁금하긴 맞아요. 하네요. 저도 약간 첫 자위를 약간 야동을 보지 않고 했고, 저도 야동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음.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오, 첫 야동 기억하세요? 당연히 기억나죠. 어허, 모두에게 진짜 처음은 다 네. 강렬하구나. 무슨 야동이었어요? 게이 야동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약간 필터가 없고 정말 이렇게 맞아, 검색하면 모든 게 원하는 게 다 나오던 시기여서 맞아. 정말 그 당시에 너무 그 수위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어쩌다가 첫 야동을 게이 야동으로 보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트스핀이라는 채널을 중학교 때 애들이 공용 컴퓨터 앞에 스크린 띄워놓고 그냥 그걸 처음 팍 틀어버려서 알게 된 케이스거든요. 제가 약간 검색을 뭐 게이 야동 이렇게 쳐서 한 건 아닌데 야동 사이트에서 네. 이렇게 야동을 보다가 처음에는 남녀가 하는 걸 네. 보다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남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분들이 또 본능적인 예, 또 이끌림이구나. 몸매도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는 거야. 그때 막 미국 야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음, 탁 했는데 세상에 너무 그냥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그 전에 그러면 일반적인 이성의 야동 같은 경우에는 보긴 보되 그렇게까지 흥분은 안 흥분이 되셨나요? 됐어요. 네. 그럼 첫 야동이 이게 게이 야동 아니잖아요. 첫야동은 게이 야동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오케이. 남자끼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더 야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그쵸. 헤쳐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 정말. 이미 본인 스스로 깨닫기 전 아닌가? 그래요. 우리 DNA 속에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게이 야동에 끌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면서 글쎄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네. 그 자극이 자극적이었어서 게이가 음, 됐는지 아니면 게이였기 때문에 그 시청각 자료가 되게 자극적이었는지 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맞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자위와 성인 이후의 자위 차이가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 어떻게 있어요? 일단은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말까지 거의 한 2년이죠. 맞죠? 네? 그때 한 자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 폭경수술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2년 네. 동안 자포 상태에서 음. 자위를 한 거죠. 그쵸. 근데 겪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자포인 상태에서 자위를 하면은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쵸, 그쵸. 그때는 바디로션, 뭐 윤활제도 필요도 없었,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거 너무 느낌이 좋았고 로션도 필요 없었고 그 표피로 인해 자위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 자위를 하면서 사정을 했을 때 그 사정했을 때 그 정액의 발사 그 예. 스피드와 그 양이 예. 어마무시했어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죠.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시꺼먼 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는 너무 성욕이 끌어올라서 그런지 5분 안에 싸는 편이었는데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폭경 수술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무조건 로션이나 윤활제가 필요하고 필요하고. 지금은 진짜 빨리 못 써요. 약간 지루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하. 아무리 자극을 잘 줘도, 네, 아무리 시각적인 자극이 강해도. 맞아요. 요즘은 1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포경 수술을 했을 때 그 껍질 부분을 잘라내면서 신경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그 신경도 같이 잘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음, 맞는 거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죠. 우리 음파님은 어떨까요? 어린 시절과 성인 이후의 자위,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자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야동의 존재를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으로 자위를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이후에요. 야동의 존재를 알고 음, 그런 성인물 아니면 자위라는 행위를 인지한 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1 때부터 자위를 했을 때 어린 시절에는 저는 여러 번 했어요. 무조건. 하루에? 하루에. 어머, 얼마나 했을까요? 맥스는 사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매번 막 횟수를 세면서 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닌데 그냥 핸드폰인데 그 놈이라는 게임 아시죠? 몰라요. 그래요? 아, 놈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휴대폰 게임과 그 인터넷이 휴대폰으로 이제 막 보급된 시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네이트 접속하면은 핸드폰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접속하지 말라. 약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버튼 누르면. 맞아. 그런 말이 있었긴 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 인터넷 요금을 부과되지 않는 어떤 사이트가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어머, 그런 게 그 있었구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게 엄청 유행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 막 글을 되게 많이 써서 뭐 게시글도 있고 뭐 만남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카페처럼 운영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야설을 써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시청각 자료보다는 그 글을 보면서 야도 그 딸을 진짜 많이 쳤었어요. 어머, 그게 말이 돼요? 글을 읽는데, 글을 읽으면서 딸을 친다는 게 너무 신세계라는 것을 알라. 어머,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야동보다는 야설 보면서 딸을 진짜 어렸을 때 많이 쳤었고, 어머, 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뭐, 이게 문화 충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글을 이제 천천히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상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나 정말 문화 충격이에요, 사실. 어머. 정말 찐 문학 소녀가 따로 없다. 문학 소녀 그 잡채. 말해 뭐해.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했었어요. 상딸 마녀. 상딸 마녀. 상상딸 마스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글을 보면서 자위를 하니까 상상은 계속 되잖아요. 그리고 글의 음, 여운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못해도 한 세네 번씩은 맨날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이 가능한가요? 어렸을 땐 가능했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대단하다.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이제는 요새 잘 안 하나 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하도 뽕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안 하나 보네. 뼈가 사가버려가지고 그때. 그대로 형태가 맞아요. 보존되어 있긴 하나요? 어떤 거요? 아래 소중이가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긴 하나요? 달아 없어지진 않았어요. 너무 다행히도. 아우, 달아 없어지지 않았어. 딸렐루야. 딸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글을 보면서 했고, 요새는 좀 더 영상. 네, 그래서 텀블러가 살아있을 땐 텀블러의 신세를 참 많이 졌었고. 정말 좋은 시절이지. 정말 좋은 시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성기. 요새는 트위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정말 트위터. X 없으면 못 살죠. 사랑해요, X.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에 비해서 전반적인 자유의 횟수나 강도가 많이 줄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는 이게 제가 옛날만큼 정력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한 번 할 때 뭔가 제대로 된 자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네. 아주 작정을 제대로 그래서 하는구만. 작정을 하는 거, 이왕 쌀 거면 뭔가 제대로 싸고 싶다.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자지러지게. 음? 그리고 이게 제 스스로를 자위를 할 때도 뭔가 전희라고 하죠. 내 스스로에 대한 애무를 제대로 길게 가져갔을 때랑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그냥 자극만 줘서 쌀 때랑 그 사정량과 사정 속도도 다르지 않아요? 뭐 저는 그냥 너무 욕구에 충실해서 그냥 싸면 됐지. 막 그 전에 막 저를 위한 막 애무 이런 걸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자위를 하면서 자기를 위한 애무를 했을 때 뭔가 좀 음. 고안 끝에 있는 그 정액을 그럼 끌어올라서 분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맞아요. 해요. 쥐어짜는 느낌이 있죠. 아하. 그래서 실제로 섹스할 때도 섹스가 되게 만족스럽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전의를 많이 해줘서 전반적으로 많이 끌어오르면 그 사정되는 세기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위를 할 때 뭔가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다. 정말 자기 애 쩐다. 쩔디 쩐다. 그럼 말해 뭐해. 열심히 사랑해줘야죠. 맞아요. 어머, 나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형 도구가 자동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게 있고 어머. 그냥 그 뭐라 그러죠? 텐가스? 텐가처럼 뭔가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비자동 음. 자동이 아닌 그런 자위 도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생일 선물로 어렸을 때 한 20대 초반 때는 뭐 해줄까 했을 때 텐가 사달라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머.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저는 아직 반성하는데 제가 남고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뭘 몰랐을 때는 주변에 그냥 선배들한테 생일 선물로 어머, 자위도구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요? 아니 대학교 아, 대학교 들어와서. 때. 어머, 그래도 너무 문화 충격에 정말 참신하다. 맞아. 왜냐면 에그라고 해서 되게 작은 실리콘 딱 그냥 귀두랑 그 밑에까지만 쌀 수 있는 음.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중에 에그 형태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써봤죠.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그거는 재사용도 가능하고 음. 가격도 한 10,000원 후반대에서 뭐 20,000원 약간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딱 대학교 맞아요. 초년생들이 선물해주기 좋은 가격대라서 음. 난 좀 특별한 선물 해주고 싶어 하면은 그때 한창 에그를 선물해줬었다. 너무 좋은 선물이다. 뭐 한 번 쓰면은 뭐 한 적어도 한 10번은 써야죠. 맞아요. 그리고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자위 도구가 이렇게 선물을 막 주고받다 보니까 강도별로 그리고 자극별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요. 텐가 종류가. 에, 네? 혼돈이? 헌또 데스크, 헌또 데스. 스바라시. 정말 4개가 있다고요?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만상에나. 그때그때 바이브에 따라서 걔네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친구와 할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고민을 하고 음. 그리고 또 사실 이거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개인적 소견에 그 드미님이 그 뜨밤토이에서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네.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위 도구들을. 어머 세상에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모터로 돌아가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위 도구를 이제 드미님 같은 경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저한테 선물을 해줬었어요. 어머 정말 너무 좋은 친구시다. 너무 야한데요?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전자동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자극이 강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그 텐가를 쓸지언정 이게 음. 원하는 각도와 세기가 안 되니까 이게 막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은 아닌데 저는 원래 스스로 자위를 할 때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게 그냥 자극 자체에 집중해서 오래 자위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음. 그냥 전자동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계속 해놓고 야동 보면서 좀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게 사정감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자위를 좀 즐겨하는 편이라서 전자동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 저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극이 막 너무 좋아 막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야라는 것보다는 그냥 은은하게 약간 좋은 정도의 자극 있잖아요. 음. 발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지속해서 자극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사정감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당장 알아봐야겠습니다. 쿠팡이랑 다 뒤져봐야 되겠어요. 손근, no. 전자동, yes. 해야겠어. 너무 천한가요? 너무 천한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뭐라 그러더라?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자위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리다. 자위도구요?
그래서 반려도구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남성과 여성 다른 게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반려도구 진짜 딱 본인 몸에 맞는 자위도구를 이제 반려도구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곁에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기회가 닿는다면 한 번쯤은 사실 돈이 좀 아까워요, 살 때. 그거 하나가 특히 전자동 같은 경우에는 막 5만 원, 6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음. 하니까 하지만 한 번 정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맞아요. 자기를 위한 투자죠. 투자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처음에는 막 되게 좋진 않을 수 있지만 음. 본인한테 맞는 자세, 본인한테 맞는 각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다 보면 음. 어느 순간 자극이 온다. 맞아요. 그,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자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물봉달, 뭐 수박달, 라면달 이런 거 막 유행이었잖아요. 어머, 뭔지 알아요? 당연하죠. 물봉달, 물봉달. 저 중학교 때 수박달. 물봉달이 가장 인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도해보신 특별한 자위법 같은 거 있으시면 뭐가 있을지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특별한 자위법이라고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자위시 사용했던 것들이 아주 음, 어렸을 때는 비누, 비누. 샴푸. 너무 따끔거려. 어이구, 근데 네. 정말 그게 요도에 들어가니까 너무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사정 후에 이제 소변을 볼 때도 너무 따끔거려서 일단은 학을 떼고 이제 더 이상 비누랑 샴푸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그 네. 다음 단계는 뭐 바디로션 바디로션. 그리고 어떨 때는 제 침. 침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어머 어떻게 이 말해도 되나? 왜? 제가 좀 여러 과일을 좀 이용했었어요, 사실. 와, 부자다. 먹기도 아까운 그 과일을. 특히 제가 가장 애, 애용했던 애용했던 과일. 과일이 사실 바나나예요. 맞아요. 바나나도 되게 유명했었어. 그러니까 바나나를 어떻게 했냐면 음,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요. 바나나 잘라요. 청취자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좋아요. 바나나 잘 익은 걸 하면 안 돼요. 덜 익은 바나나. 빳빳한 거. 네. 그걸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그 네. 안에 있는 바나나 그 살을 숟가락으로 파먹어요. 파먹어.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거 반으로 자르고 파먹기 전에 그 바나나 그 껍데기 노란 부분을 테이프로 감싸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테이프로 감싸고 그 다음에 2번 숟가락으로 그 바나나 안에 있는 살을 파먹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안에 있는 그 겉표면이 상하면 안 되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질문이 반으로 자른다가 세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자르는 거죠? 가루로 자르는 거예요. 오케이. 입구를 만드는 거야. 예. 네, 그리고 테이핑을 하고 겉은 겉면을 그리고 안에 숟가락으로 일반 밥 숟가락이 아닌 이런 뭐 조그마한 컵 작은. 이런 작은 숟가락을 파먹어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5초에서 7초를 돌려요. 이거 중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방법 본 적 있어. 글로 된 거 읽은 적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따뜻해야 사람 인체에 그 똑같은 맞아. 환경을 만들 수 체온이랑 있으니까. 비슷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동을 보면서 하잖아요. 음, 눈알 돌아갑니다. 눈깔 돌아간다. 진짜. 부지런했다, 그때도. 다시 어머 내가 정말 삼실지만 또 한 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맞아.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어머 진짜요? 그럼요. 그때 엄청 유행이었는데. 어땠어요? 트렌드 트렌드 세터가 되려면 그걸 해줘야죠. 근데 제가 그때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눈치 보느라고 음.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셨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즐겼던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되게 시간이 쫓기거나 네. 뭔가 제대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어. 음. 기억난 김에 한번 또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니까 한번 각 잡고 테이핑 잘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가위를 2개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네. 또 다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참외였어요. 그쵸, 참외 참외. 좋죠. 그 참외를 약간 적당한 크기를 골라서 이제 음, 그 숟가락으로 이건 참외는 좀 이렇게 좀 파기가 힘들긴 힘들어. 한데 맞아요. 그 참외를 그 꼭다리 부분 아시죠? 거기를 음, 숟가락 팍 집어넣어서 일단은 음.
도려내. 이렇게 둥글게. 예, 입구를. 근데 그 입구를 또 너무 크게 하면은 그게 안 자기 돼, 그 안 돼. 자지 굵게 안 맞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그 겉부분만 따내면은 음, 거의 끝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겉부분만 따내면은 그 안에 참외 씨들이 그대로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참외 씨가 주 메인 포인트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 또 많이 하면 안 돼. 10초 이상 하면 안 돼요. 맞아. 그럼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어요. 맞아. 그냥 한 7초, 8초. 음, 그래서 이제 넣고 사정을 안에다가 음.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것도 국룰이야. 사장 안에서 하는 거. 네. 그때는 더러워서 못 먹었는데 그래서 엄마 몰래 그 사정을 하고 네. 나면은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정한 구멍에다가 수돗물을 넣고 그 씨랑 이런 거를 착하네. 변기에다가 다 버리고 그걸 네. 잘라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버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알잖아요. 다 큰 성인이고 네. 조만간 해야겠다. 이제 참외 안에다가 사정을 하고 그걸 먹을 겁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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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Call me by your name. 씨. 자두만 먹는 게 아니야. 이제 참외에다가. 참외가 대세야. 맞아. 그리고 참외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또 얘가 적당히 살짝 말랑말랑해지잖아. 열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그쵸. 참 좋죠. 또 얘기 들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과일달. 어머 해봐야겠다. 난 참외 주문 들어간다. 쿠팡 참외 주문 들어간다. 어머 나 룸메가 이거 듣는데 룸메가 참외 산 거 알고 어머 참외 샀네 인연이 자해하려고 샀나 이렇게 하고 싶어서 무섭네요. 맙소사. 그러게 룸메분도 이거 들으시나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절친도 다 듣는다고. 아, 맞다, 맞다, 어떡해 맞다. 내가 이 빵 좀 어떡해 나 참외 못 사겠어요. 이제 길 가면서 이제 그 뭐죠? 과일 상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다라이다 파는 데 가가지고 한 어.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사고 그냥 빨리 그 치고 빨리 그냥 음, 먹어 치워버려야겠다. 맞아. 그리고 은근슬쩍 룸메한테 참외 잘라서 좀 건네줘 봐요. 그러면 아마 안 먹지 않을까? 인연이 미쳤나 이거. 이거 참 왜 이렇게 몰랑거려? 이러면서. 어머 어. 삐뽀야, 네가 정말 정신을 이제 내려놨구나. 근데 팟캐스트 에피소드 보니까 정말 너 이제 아예 내려놨구나 싶을 거야. 와, 진짜 과일달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맞아요. 또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하니까 약간 추억이 떠오르네. 맞아, 바나나 딸, 참외 딸 유행했었죠. 그리고 저희 때는 라면 딸도 있었어요. 어머,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라면 딸은 제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뭔가 근데 라면 딸이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어머, 뭐냐면 어떤 면에서? 그 사발면 있잖아, 사발면. 그때는 애들이 참 뭐든지 혈기왕성하니까 넣을 수 있는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집요하다. 그래서 이제 컵라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사발면 컵라면 밑에다가 음, 작게 구멍을 뚫고 왜냐면 스티로폼이니까 그 주변을 잘 칼로 잘 긁어내면 이게 보들보들해져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라면 면을 삶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 입구를 이렇게 뚜껑 부분을 테이프로 이제 봉하는 거예요. 어머, 그럼 그 안에 따뜻한 라면이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스티로폼 입구의 압박감과 그걸 넣었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면의 콜라보로 느낌이 좋았다. 어머, 라는 그 라면 딸 방법을 들었는데 사실 얘의 단점은 그 입구만 좀 타이트하고 그 안에는 이제 공허하니까 그렇죠.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한창 예민한 친구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감각이 되게 센서티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았던 거야. 어머, 정말 얘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근데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바나나 딸이나 참외 딸은 상상도 되고 어떤 느낌인지가 대충 와닿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꽉 쥐어서 이제 압박감도 솔직히 조절할 수 있고. 맞아요. 아니 그 음. 문파님은 이제 네, 밭달 해보셨는데 밭달 말고 네. 다른 재료로 해보신 적이 가위법? 있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다른 재료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특이한 자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 네, 공개해 드리자면,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뭔가 탐구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자극이 오는지를 혼자 막 그 몸을 가지고 놀았었어요. 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자외 상상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계속 흔들면 화면이 흔들려서 소설이 안 읽히는 거야. 음,
그래서 글자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자극을 주기 시작했냐면 그 기둥에서 귀두로 연결되는 그 표피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결된 그러니까 귀두 모양이 있으면 이제 그걸 다 깠을 때 그 귀두랑 기둥이 연결되는 부분에 혀 뒤에 이걸 뭐라 그러죠? 어, 이 나 뭔지 나 끈 같은 걸 머릿속에 당장 그려졌어. 그 끈 같은 거. 끈 같은 거. 어, 청취자분들 그 혀를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그 끈 같은 거 아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 또 근데 그 그게 조끼도 아 어머 그 기둥과 그 기두 사이에 그 끈 같은 거 네. 아시죠? 그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 같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끈의 아랫부분이 약간 만져보면 신경이 느껴져요. 그 핏줄도 끈 있고. 부분이 음, 핏줄도 있고 그래서 거기 부분을 계속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자극을 주면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계속 이렇게 그 끈 바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혈관 지나가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 사정감이 올라와요. 어머 또 쿠퍼에게 탁 흘면서 더 감질만 나겠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위법을 하면은 오랫동안 글을 읽으면서 자극도 계속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뭔가 나름의 자위법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늘 밤 각이다. 오늘 밤 바로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처음에는 별로 자극이 없어서 사정감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강한 자극을 주기보다는 은은한 자극을 약간 계속 쌓아서 사정감이 들게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 저 남끈 끄트머리에서부터 음,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정액이 확 나올 음,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음, 저 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너무 수위가 높아서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지 않을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다시 좀 필터를 씌워도 될까요? 아니에요. 다들 듣기 거북하면 넘기시겠죠. 하지만 19금 아, 마크를 달고 우리가 이것도 오랜만에 또 19금 마크 달고 올라가니까 다들 어머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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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남사스러워라 하면서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듣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확실하신가요? 제발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을 알라. 알라. 그렇다는 것을 알라. 제 질문이 있어요. 네, 좋아요. 오늘 19금이니까 한번 지대로 한번 음, 정신줄 놓고 한번 말을 해봅시다. 좋아요. 혹시 자위 후에 뒤처리 음, 방법이 있는지, 혹시 음, 먹는지, 음, 삼키는지, 아니면 그냥 음. 닦아서 없애버리는지 심히 네. 궁금합니다. 낱낱이 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라. 낱낱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라. 저 어렸을 때는 그 맛이랑 향이 너무 궁금해서 손에 묻은 걸 먹은 기억은 있는데 음, 게이특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정액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정액 향이나 그냥 닿는 것도 싫어하는데 근데 저는 비위가 강한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액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어서 음, 엄청 어렸을 때 만약에 휴지가 없다. 몰래 했는데 휴지가 없다. 그럼 네. 그냥 먹었었고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은 안 먹어요. 요즘은 도구를 쓰니까 도구에다 그냥 사정을 해버려서 그냥 그걸 닦아내죠. 그 아까운 거 어떡해요? 아씨. 아까비 아까비 데스. 피부에도 양보하지 않고 영양분으로 섭취하지 않고 예. 보통 저는 그래서 이제 자취한 이후로부터는 샤워해서 그 아랫도리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뽀송한 또, 상태로. 세상에 우리 운팔이 이렇게 지식이니 이렇게 지성이니 그러면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삐뽀님? 뒷처리 어떻게? 해요? 아까비 냉동 보관 부탁드려요. 맙소사. 냉동 보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뽀님은 뒷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궁금해. 이 정액이 요 녀석이 어떤 냄새인가, 어떤 맛인가. 음, 근데 여전히 어렸을 때도 쿠퍼액은 먹었었어요. 쿠퍼액을. 음, 그 뭔가 또 짭짤하면서 시큼시큼하더라. 맞아. 그렇게 시큼시큼하면서 음, 맛이 강하지 않아요. 음, 먹을만 하더라고요. 맛볼만 하고. 맞아. 그 요즘도 가끔씩 쿠퍼액은 빌 받으면 맛을 보긴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오후 야동 보다가 빌 받아가지고 음, 저는 그 손에다가 수정을 사정을 하고. 하면은 현타가 와가지고 음, 손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핥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제가 약간 좀 살짝 누워서 음. 그 자지가 제 얼굴에 향할 수 있게 그 어. 자세를 하고 나서 어머어머 정력적이다. 얼굴에 얼굴에 싸든지 아니면 입에 바로 넣게 만들어서 그 자세를 취했어요. 보조를 잘 해가지고. 그러면 네 그러면은 뼈도 박도 못하게 얘네들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뚝뚝 떨어지죠. 그냥 바로 입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어머. 그때 떨어졌을 때 그 사정해가지고 팍 표출했을 때 그 오르가즘과 함께 그 정말 띡하고 아, 따뜻한 그 액체가 입에 들어가고 얼굴에 좀 묻었을 때 그때 그 쾌감. 맞아. 묘한 배덕감도 들면서. 네. 아, 그걸 이제 또 입으로 또 이게 아마 이렇게 싹 이제 핥아 먹고 입술 주변에 묻은 것도 그런데 한 번도 제 정액을 삼켜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맛만 보고 다시 뱉어요? 맘만 먹고 뱉었어요. 오, 그래요? 왜? 어. 아니 모르겠어요. 그 남의 정액은 참 잘 삼키는. 어머. 남 정액은 잘 삼키면서 내 정액은 못 삼켰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이제 커서 성인이 돼도 음, 이제 그 쿠퍼액은 먹는데 음, 차마 그 정액은 이제 맛을 못 보겠더라고요. 먹지도 음, 못하겠고. 음. 근데 그 정액이 남의 정액일 때는 그게 허용이 돼요? 그게 좀 위험하긴 한데 네. 뭐야 상대방이 정말 너무 훈남이거나 잘생기면은 맛을 본다. 어머 어머 제가 모르고 삼켜버렸네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다. 나의 정액은 안 되는데 뭔가 잘생기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정액은 뭔가 역겹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린다거나 약간 그러진 않아요? 그게 아까 또 약간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분은 좀 달기도 하고 맞아요. 맛이 다르죠. 네 약간 마치 오기 전에 음. 번개 전에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는 것 마냥 달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분 또 써요. 맞아요. 어떤 분은 쓰고 또 어떤 분은 엄청 그 특유의 밤꽃 향기가 너무 강하게 나는 사람. 너무 강하고 막 그리고 뱉어도 마치 내가 양치질을 하거나 각을 한 것처럼 그 쎄한 그 후레쉬한 느낌이 막 1시간 동안 맴도는 느낌? 프레시한 느낌, 약간 민티한 향이 맴돈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되게 특이하다. 그 정액의 아로마라고 해야 되나? 그 아로마가 너무 후레쉬해서 어, 입을 헹궜는데도 어. 그 은근히 그 정액 아로마 그 마치 후라보너 껌을 아, 씹은 것처럼 예. 그거에 한 후라보너 껌의 한 20% 정도의 그게 은은한 향이 남돌더라고요. 맴돌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신기했어요, 진짜. 남는 게 약간 비릿한 향이 아니라 뭔가 화한 느낌이 남는다는 거죠. 하고 시원한 느낌이 나왔어요. 뭘까? 좀 한 그런 번도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어. 저는 딱 2번 있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없었나요? 뭔가 그들이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나 뭐 차를 좋아하신다든지. 어, 그러기엔 한 번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 아, 오케이.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경험도 있구나. 그쵸. 사람마다 네, 정액의 구성 성분은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 여부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흡연 여부랑 음주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죠. 맞아요. 맞아. 근데 화한 느낌이 드는 정액이 있다는 건, 신기하다.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네. 너무 멀리선 찾지 마세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아, 그렇대요. 네, 혹시 민티한 화한 느낌이 나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시면. I'm 아, right here. really? Just kidding. 어머, 이거 편집 부탁드려요. 편집 부탁. 좋아. 이런 거 꼭 내보내야지. 어머. 이제 못 나오겠다. 어떡하니? 아니야. 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정액에 대한 얘기도. 그쵸. 먹는 여부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는 그게 역해서,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제 삐삐뽀뽀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는데, 그냥 향만 맡아도 약간 헛구역질 하시는 분도 있고, 입에 머금고 있으면, 그걸 뱉어내서도 꼭 입을 헹궈야 되는 그 향이 조금만 남아 음, 있어도 되게 역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부감인지가 좀 신기하기는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면 다음 질문, 다음 우리가 또 얘기할 걸로 사실 그러게요. 저는 이거 삐삐뽀뽀님한테 너무너무 기대하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특별한 자위의 추억. 여기서 특별한 자위의 추억이라는 거는 장소나 상황에 대한 거.
어머. 뭐가 있을까요? 한번 거기 부탁드릴게요. 왜 하필 이런 질문을 하시지? 삐뽀님이라면 아주 자극적이고 더 맛있는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저를 너무 잘 아시고 겨냥한 것 같아서. 저 필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럴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정말 특별한 자위를 한 장소라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좀 기억이 나는 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네. 정말 한참 그때는 입시 학원을 많이 다닐 시절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한창 받지. 네. 정말 입시 학원 화장실에서 많이 했었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나요? 화장실에 대한 사랑이? 네, 화장실 정말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죠. 그리고 주님 어. 교회에서 오, 배덕감 미쳤다. 헐. 네. 아,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 아니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컨저버티브하기로 유명한 장로교회에서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럼 교회 화장실? 당연하죠. 교회 어, 다른 데서 어떻게 해요? 뭐 사람이 없는 예배당이라든지 어머, 아니요 소그룹 모임실이라든지. 어머 세상에.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이 있지. 네, 정말 그건 아닙니다. 네, 교회 화장실. 네. 네, 우리 운파님은 그래서 저는 어떤가요? 특별한 장소가 별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항상 자유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집에서만 했었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썰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썰을 썰어주세요. 좋아요. 제 트자보스? 트자보스 제 지인 얘긴데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야 뭐야? 그 저도 사실 야외나 화장실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는 한데 전 잘 안 돼. 한번 해보려고 해봤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인지 이 뭔가 저는 아직 그런 깜냥이 안 돼서 잘 못하고 대신에 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네. 바티칸을 가진 거예요. 네? 바티칸 그 성스러운 장소 바티칸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바티칸 성당 화장실에서 에? 해서 나니? 해서 이제 거기서 나의 씨앗과 여러 가지들을 이 성스러운 의미 있는 공간에 남겨두고 오겠다라는 일념하에 이제 어머. 거기서 배설을 하시고 오신 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배덕감 때문에 뭔가 되게 짜릿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었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그 바티칸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오 마이 성스러운 갓. 장소에서 정말 이분은 another level이다. Next level. 레벨, 진짜 next 레벨. level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나도 뭔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느낌이랄까? 어머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나의 씨앗들을 남겨두고 오는 거죠. 어머 세상에 필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이제 그랬던 썰이 좀 되게 자극적이었고 신선했었다. 과일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강하게 받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아니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자위랑도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야노를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야외에서 섹스를 한번 해보려고 약속도 잡았다가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못했었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너무 아쉽다. I'm right here. I'm 그러니까. right here. Just kidding. 그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미 한번 했을 때 안 되는 경험이 있었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세상에나. 아무튼 그랬던 여러 가지 썰들과 자의 방법들 그리고 좀 듣다 보면 또 투머치 너티한 얘기들도 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위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가일달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기둥
그러니까 자지에만 자극을 주는 자위를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남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남성 자위에는 아네로스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자극하는 자위법도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들도 뭔가 정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아네로스 자위법을 뭐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뒤로 자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고 전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심리적으로만 허용이 가능하면 암묵적인 바이이신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삐삐뽀뽀님은 그렇게 뒤로 자극을 줘서 자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38년 인생 뒤로 자극을 줘서 자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부감이 너무 크신가요? 그런 뒤로 자극을 준다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커요.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냥 저의 그 어떻게 이 단어 성정을 구멍에 구멍? 네. 핑크 구멍에 뭔가를 삽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그 네. 핑크 구멍 뭐야 뭔가 들어온다는 게 끔찍해요 정말. 왜냐면 저는 강탑이니까. 말해. 그럼요, 그럼요. 정말 아주 강력한 탑이시죠. 정말 쌉 강탑으로서 있을 수 네.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 혹시 그렇구나. 운파님 뭐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5를 지향하거든요. 어머 의외다 정말. 벌스를 지향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어쩌다 그러니까 사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키도 있고 덩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식이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바텀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주로 많이 탑을 하긴 했지만 네. 근데 궁극적으로 저는 뭔가 연애를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Give and take? 기브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서로 전립선의 자극도 느껴서 그러니까 신체를 이용해서 느낄 수 있는 자극이란 자극은 다 느끼고 싶은 거죠. Like G-spot? Right, right, exactly. 그러니까 애널 섹스가 가능한 이유가 전립선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남성이라면 전립선으로 다 사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마사지가 의학적으로도 존재하는 거고. 정말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라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네. 정말 신세계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식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 나도 전립선을 한번 자극을 느껴보고 싶어.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한번 억지로 바텀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근데 첫 경험은 별로 바텀으로서 좋진 않았어요. 잘 몰랐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습득하고 주변 바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좀 조언도 듣고 해서 바텀으로 느껴봤는데 결국에 느끼는 성공을 했는데 음, 근데 확실히 바텀으로 느끼는 쾌감과 탑으로서 느끼는 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극 자체가 달라. 진짜 자극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전립선이 자극이 됐을 때의 느낌이 처음에는 좀 되게 불쾌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극이 좀 적당히 스무스하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바텀으로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자극 자체가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극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만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 자위를 할 때도 아네로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잘 조절을 하면은 음. 적당한 자극과 적당한 쾌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사정까지 도달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아니 저는 약간 정말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강탑으로서 네. 강탑이니까. 뭐야? 아니 그러면은 그 아네로스가 네. 약간 애널에 삽입하는 뭐 어떤 기구인 건가요? 결국에 딜도인 건데 네. 그러니까 딜도랑 똑같은데 아네로스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여성용 자위도구로 나오긴 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딜도는 고추 모양인 거에 비해서 아네로스는 좀 더 텐과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공학적인 설계가 돼 있어요, 이 모양 어, 자체가. 이제 그것을 근데 이제 남성 게이 분들도 쓴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써보셨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네로스만으로 전립선을 자극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네. 기둥을 소위 말해 따르치지 않다고 해서도 사정할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음, 이게 자극을 주면서 앞에도 자극을 줘야지 사정이 가능한데 어, 그리고 이제 뒤에만 자극을 주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나의 숙련치가 아직 숙련이 좀 덜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전립선에 대한 자극에 대한 개발이 덜 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전립선 그 병원 썰들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못 하신 분들에는 전립선 마사지를 해서 억지로 사정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어머 하잖아요. 세상에나. 근데 이제 그런 전립선 마사지 썰 같은 거를 봤을 때 발기가 안 됨에도 그냥 뭔가 너무 힘없이 그냥 사정이 확 돼 버려서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도 음, 들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진짜 이 손으로 그러니까 앞에 기둥에다가 자극을 줘서 사정을 한 거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정말 네. 가히 상상이 안 되네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전립선을 자극을 해 줬을 때 발기가 되게 잘 유지가 되고 이게 오, 사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니까 네. 그것도 개인별 천차만별 그러니까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 뒤로 하는 자극도 사실 결국에는 저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신체 구조상 서 모든 남성은 다 뒤로 할 수 있다. 저도 언젠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 삐삐 부부님이 그런 심리적인 허들을 넘는 거 자체가 일단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러게요. 뭔가 되게 엄청 섹시한 서비 그 삐삐 부부님이 엄청 몰두해 있을 때 은근슬쩍 뒤로 이렇게 자극을 줘.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정신이 약간 돌 정도로 막 모든 애무 막 자극을 주면서 은근슬쩍 이제 뒤로 자극을 줬을 때 그게 허용이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네요. 정말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강타버렸어. 정말 강타브로스. 정말 강타버렸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용납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누가 알아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언젠가 한번 맞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약간 뒤로 자극을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걸 너무 명확히 아는데 그 자극을 못 느끼고 죽는 거는 아깝지 않나요? 맞아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배변 활동을 잘 하면 굳이 비우지 않더라도 음, 잘 안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럽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자극 줬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을 확률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일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극이라서 생경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음, 낯선 경험이 왔을 때 그거를 너무 좋아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타고난 거죠. 축복받은 천마로서 타고난 천마로서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맞아요.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다라는 것을 알라. 알라. 해서 벌써 자위라는 사실 저는 자위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신명나게 썰을 풀 거라고 상상은 못 했었어요. 제 말이요, 진짜. 또 몇 개가 더 나온 것 음.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자비라는 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또 사랑하는 이렇게 또 표현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 말했다시피 정말 또 위험하게 자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안 좋은 방법으로. 약간 좀 사용해서는 안 돼 이런 물질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예를 음. 들면은 촛농을 요도에 음. 뿌린다든지 맞아요. 뭔가 요도에 젓가락이나 뭔가 맞아요. 요도풀이라고 하죠. 네 뭔가 이런 구슬을 넣는다든지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한 자위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건강한 자위법. 이게 사실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자위법이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건강한 자위법을 제가 최근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논문을 찾아봤을 때의 자위가 결국에는 조루를 유발하거나 지루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자극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빨리 싸버리잖아요. 사실 손으로 했을 때 더 빨리 싸는 게 우리가 아는 자극이라서 그 자극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그런 자극만 느껴져도 그냥 사정해 버리는 거죠. 아는 맛이 무섭다. 이래서 무섭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극을 인식했을 때 오히려 조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극을 너무 반복적으로 주다 보면 그것에 둔감해져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둔갑스? 근데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둔갑.
맞아. 못 싸면 또 그 쌀 때 느껴지는 오르가즘이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못 느끼는 거니까 참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자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도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했을 때보다는 마찰이나 자극을 좀 적게 주기. 음, 자위를 할 때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루브리나 바디로션 같은 윤활제를 꼭 사용하기. 맞아요. 저도 앞으로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명심 또 명심. 물론 이제 그때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인식을 하고 좀 주의하면 좋겠다. 맞아요. 저도 좀 기두나 이런 부분에 기둥에 덜 자극을 주기 음, 위해서 피리 윤활유를 쓰고 저도 이제 음, 자위기구를 구매해서 이제 네. 저의 이제 손군가는 음, Goodbye baby goodby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Goodbye. 그 나, 미안해요. 깜짝이야. 너무 좋아요. 기갈나마 너무 좋아요. 아하. 그래서 자위도구, 남성 자위도구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텐가라는 브랜드 자체가 자위도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남성용 자위도구가 요새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라인업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캔드? 캔들 초라는 이름으로 어머. 나와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왜 캔들을 사용했나 유출해 보면 그 자위 도구 자체가 약간 양초처럼 생겼어요. 어머.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자극이나 그 실리콘에 단단하게 정도로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로 막 이렇게 구분해서 막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데에서도 가끔 광고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남성용 어머. 자위 도구 하면은. 지금 당장 웹 서치를 했는데 디자인이 네. 너무 그냥 캔들 그 잡채인데요? 너무 고급지다. 예쁘죠. 너무 깔끔지다. 그리고 그래서 걔네들의 촉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느낌이 든다. 왜냐면 약간 보들보들하고 약간 살 같은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 근데 너무 세련진데요, 디자인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친구끼리 같이 공유해서 무조건 그런 사이트는 주기적으로 뭐2 플러스 1이라든지 1 플러스 1이라든지 음, 아니면 하다못해 하나 사면 하나 50% 할인해주는 쿠폰 같은 거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들과 함께 쉐어해보는 것도 어떨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구매를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그래서 진짜 자유도구 선물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도 진짜 적당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정말 좋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내 돈 주고 샀을 때 별로 안 좋으면 또 실망스럽고 너무 돈이 아까운데 생일 선물로 들어왔을 때 좋으면 계속 쓰면 되고 안 좋으면 그냥 뭐 나랑 안 맞는구나 하면서 어쨌든 선물을 받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건강한 자위 생활을 영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삐뿌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자위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위 방법은 비누와 바디워시를 음, 사용하지 않는 점. 왜냐하면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정말 맞아요. 따갑고 그 화학용품이 요도를 따라서 음, 들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자극이 많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또 연약한 피부인데 맞아요. 그래서 자위를 할 때는 그 성스러운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음, 윤활유 또는 부드러운 음, 또 냄새가 없으면 더 좋고 냄새가 좀 향이 맞아요. 강하지 않는 바디로션을 사용하는 걸 바디로션.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물론 개인만의 취향이 다르겠지만은 뭐 그 요도에 뭘 집어넣는다든지 맞아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요도가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도 플레이는 사실 도전해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긴 해요. 뭐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너무 크죠. 근데 또 한번 그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좀 지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뒤에 확장 자위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머 뒷부분을요? 뒷부분을 이제 BDSM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애널 로즈, 애널 로즈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제 꽃 모양 약간 탈장인데 사실 그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과하게 뭔가를 넣는다거나 뭐 피스팅을 한다거나 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거는 너무
자극을 추구하다가 본인의 인생 자체를 좀 과하게 한 행위가 아닐까 싶어서 좀 그런 강한 자극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에널로즈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기깔이다. 어떤 분들이 이런 용어를 만드는지 약간 건강한 잠깐 선을 지키면서 약간 자의를 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좀 나이가 들었을 음, 때 후회를 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덜하지 또 그 않을까. 건강한 자해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성생활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참 중요하다.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맞아요. 어느 정도 항상 어떤 분야도 약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도를 지키면서 뒤에 전립선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점. 그렇다는 것을 그렇다는 알라. 것을 알라. 네, 그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돌아온 삐뽀님과의 식후금썰 이제 자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해봤는데요. 삐뽀님 또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일단은 정말 너무 주제가 음, 떡랬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정말 네, 이런 팟빵의 이런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우리 이쪽 이래 게이 분들도 좀 더 쑥스럽지 않게 네,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이거 너무 음지에 있으면 안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자주 노출돼가지고 정말 친구들이랑 친한 분들이랑 껄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주제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상스럽지 않았나. 청취자분들이 약간 좀 아하. 오늘 삐뽀 약간 좀 선 좀 넘었다. 삐뽀 오늘 좀 너무했다. 이럴까 싶어서 좀 심히 걱정이 되긴 해요. 염려가 심히 됩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또 잘라낼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는 삐뽀님 본인 녹음한 거를 잘 들으실 수 있나요? 네. 왜냐면 전에는 사실 삐뽀님이 본인 스스로 목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여태까지 나왔던 에피소드를 잘 못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청취자분들 사실 제가 초반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이제 에피소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목소리가 너무 좀 안 좋아해서요. 근데 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맞아. 어떻게 이런 질문에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을까? 음. 질문에 답을 했을까? 또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역하진 않더라 싶어서 다행이다. 맞아요. 적응돼요, 또 금방. 네. 그래서 잘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자유생활 또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자유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게이리얼라이프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GA 숫자 2 REALLIFE 골뱅이 gmail.com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똑같이 GA 숫자 2 REALLIFE니까요. 편하게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가 매주 방송에 대한 공지나 아니면 간단한 소회에 대한 것들도 인스타그램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또 저희와 한층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늘 너무 그 서포트와 후원과 격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주 자주 봬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해서 지금까지 존재한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였고요. 저희는 매주 월요일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또 흥미로운 게스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녹음에 참여한 게이 리얼 라이프의 게릴라 DJ 움파였고요. 삐삐엠 뽀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